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매일 똑같은 일상에 지쳐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 같고 도무지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흔히 외부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새로운 정보, 자극적인 콘텐츠, 누군가의 성공담. 하지만 진짜 답은 의외로 가장 가까운 곳에 바로 우리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는 강력한 지혜의 메시지를 전해드릴 겁니다. 생각하는 순간 인생이 180도 달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집중해주세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비범한 깨달음을 선사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 한 명인 르네 데카르트의 명언 13가지를 함께 탐험할 예정입니다. 이 명언들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뇌를 깨우고 잠자던 잠재력을 폭발시킬 도파민 스위치이자 삶의 나침반이 되어줄 강력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한 단계 진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단언컨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명언부터 시작해 볼까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한 문장은 데카르트 철학의 핵심이자 인류의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어쩌면 너무나 익숙해서 그 깊이를 놓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명언이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다면 여러분의 자아 인식과 존재 가치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재정립될 것입니다. 데카르트는 모든 것을 의심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감각적인 경험은 착각일 수 있고 심지어 내 존재마저도 누군가의 농간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모든 것을 의심하더라도 의심하고 있는 나의 존재 자체는 의심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 나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명언이 단지 생각하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주체적인 사고, 즉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끊임없이 질문하며 자신만의 관점을 정립해 나가는 능력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의견을 맹목적으로 따르거나 주입된 지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데카르트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 존재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존재를 증명할 만한 주체적인 사고를 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매 순간 나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그 질문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다음 명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은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명언은 많은 사람이 간과하는 진실을 꿰뚫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선한 의도나 좋은 마음만 있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마음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데카르트의 통찰은 우리의 행동과 실천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의도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행동과 그 결과만이 세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실제로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실제로 손을 내밀지 않으면 그 마음은 그저 생각으로만 남을 뿐입니다. 데카르트의 이 명언은 우리에게 마음을 넘어 행동하라고 촉구합니다. 선한 의지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전환하는 능력이 진정으로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좋은 마음을 어떤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하고 싶으신가요? 이제는 마음 먹는 것을 넘어 그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방법을 고민하고 실천할 때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명언입니다. 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만큼 실현 가능하고 필요한 부분으로 나눕니다. 이 명언은 복잡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종종 거대한 문제 앞에서 압도당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좌절합니다. 데카르트는 이런 상황에서 문제를 작은 단위로 쪼개는 분할 정복의 지혜를 가르쳐줍니다. 마치 커다란 케이크를 한 입에 먹을 수 없듯이
거대한 문제도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작은 조각으로 나누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분할된 작은 문제들은 훨씬 더 다루기 쉽고 각각의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전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한다면 그것을 여러 개의 작은 태스크로 나누고 각 태스크에 필요한 자원과 시간을 할당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전체의 부담감은 줄어들고 각 단계마다 성취감을 느끼며 동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데카르트의 이 명언은 복잡한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데 필수적인 조언입니다. 여러분을 압도하는 문제가 있다면 오늘부터 데카르트의 조언처럼 그것을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 보세요. 그리고 첫 번째 작은 조각부터 과감하게 시작해 보세요. 벌써 네 번째 명언입니다. 아주 느리게 걷더라도 늘 고든 길을 따라간다면 뛰어가면서 고든 길에서 벗어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 명언은 꾸준함과 방향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종종 빠르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며 조급함을 느낍니다.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더 빨리 뛰어야만 할 것 같은 압박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데카르트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올바른 방향과 꾸준함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빨리 뛰어도 방향이 틀렸다면 목표에서 멀어질 뿐입니다. 반면 느리게 걷더라도 올바른 방향을 향해 꾸준히 나아간다면 결국 목표에 도달하고 때로는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치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처럼 말이죠. 이 명언은 우리에게 꾸준함의 힘을 믿으라고 속삭입니다. 거창한 목표를 세우고 한 번에 달성하려 하기보다는 작은 목표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 그것이 결국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고든 길은 무엇인가요? 혹시 지금 너무 빨리 달리려다가 길을 벗어나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부터는 잠시 멈춰서서 여러분의 방향을 점검하고 느리더라도 꾸준히 나아가는 용기를 가져보세요. 다음은 다섯 번째 명언입니다. 진정한 진리 추구자가 되려면 인생에서 적어도 한 번은 가능한 한 모든 것을 의심해야 합니다. 데카르트는 회의를 진리에 도달하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정보와 믿음을 접합니다. 부모님에게서 배운 것, 학교에서 배운 것, 미디어에서 접한 것 등 셀 수 없이 많죠. 하지만 데카르트는 이러한 것들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한 번쯤은 철저하게 의심해보라고 조언합니다. 이 의심은 파괴적인 회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단단한 기초 위에 진리를 세우기 위한 건설적인 회의입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편견이나 잘못된 정보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고 때로는 기존의 통념에 도전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우리만의 확고한 신념과 진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그 믿음이 정말로 여러분 자신의 것인지 아니면 그저 주입된 것인지 한 번쯤 의심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부터는 여러분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 왜?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질문이 여러분을 진정한 진리 추구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섯 번째 명언입니다. 좋은 책을 읽는 것은 지난 몇 세기 동안 나타난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다. 이 명언은 독서의 가치를 가장 아름답고 명쾌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책을 통해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과거의 위대한 사상가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책은 그들의 지혜, 경험, 통찰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보물창고와 같습니다. 단 한 권의 책을 통해서도 우리는 수백 년 전의 철학자, 과학자, 예술가와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생각에 동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고 그들의 성공 비결을 엿보며 우리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빠르고 자극적인 콘텐츠에만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카르트의 이 명언은 느리지만 깊이 있는 독서의 힘을 다시금 상기시켜줍니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오늘 당장 좋은 책 한 권을 펼쳐보세요.
그것은 가장 훌륭한 스승과의 만남이자 여러분 자신을 성장시키는 가장 강력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7번째 명언입니다. 열정은 통제되어야지 제거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종종 열정을 긍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데카르트는 열정의 양면성을 정확히 꿰뚫어 봅니다. 열정은 우리에게 엄청난 추진력과 에너지를 주지만 동시에 통제되지 않으면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불과 같습니다. 불은 우리에게 온기를 주고 요리를 가능하게 하지만 통제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열정을 무조건 억누르거나 제거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현명하게 통제하고 활용하라고 조언합니다. 우리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필요한 동력으로 삼되 맹목적인 열정에 휩쓸려 잘못된 판단을 내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그 열정이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을 맹목적으로 이끌고 있나요? 이제는 여러분의 열정을 잘 조절하고 그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지혜를 발휘할 때입니다. 다음은 8번째 명언입니다. 태어나기 전에 일어난 일을 모른다는 것은 항상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것이다. 이 명언은 역사와 과거를 아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데카르트는 우리가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나무가 뿌리 없이는 자랄 수 없듯이 인간도 과거의 역사와 지식 없이는 진정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문명, 기술, 사상은 모두 과거의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시행착오의 결과입니다. 과거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역사를 통해 우리는 인간 본성을 이해하고 사회의 흐름을 읽으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거를 얼마나 이해하고 계신가요? 인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부터는 역사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지혜를 길러보세요. 9번째 명언입니다. 우리가 한 번이라도 속은 적이 있는 것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명언은 데카르트의 철학적 회의주의와 연결되는 중요한 통찰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정보와 사람들을 접합니다. 그 중에는 우리를 속이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한 번이라도 우리를 속였거나 잘못된 판단을 유도했던 것에 대해서는 맹목적인 신뢰를 보내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판단력을 보호하고 잘못된 결정으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한 자기 보호의 지혜입니다. 모든 것을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뢰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과거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잊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부터는 여러분이 접하는 정보나 관계에 대해 한 번쯤은 비판적인 시각으로 점검해 보세요. 10번째 명언입니다. 결단을 내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최대의 해악이다. 이 명언은 행동의 중요성과 망설임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선택의 결과가 두려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우유부단하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데카르트는 결단을 내리지 않고 미루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해악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결단도 내리지 않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내린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상황은 절대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화되거나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선택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해 정보를 수집하고 고민한 후 용기 있게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설령 그 결단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통해 우리는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결단을 망설이고 있나요? 그 망설임이 여러분에게 어떤 해악을 끼치고 있나요? 오늘부터는 용기를 내어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삶을 살아보세요. 11번째 명언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의심할 수 있어도 나는 의심하는 나 자신을 의심할 수 없다. 이 명언은 첫 번째 명언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와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데카르트 철학의 핵심적인 토대 중 하나입니다. 데카르트는 모든 것을 의심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감각 경험, 꿈과 현실의 구분, 심지어는 사악한 악마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가설까지 세우며 모든 것을 회의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의심의 과정 속에서도 의심하고 있는 나 자신의 존재만큼은 의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의심하는 행위 자체가 나의 존재를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명언은 우리에게 자기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외부의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변할 수 있다고 해도 나의 의식과 사고 능력은 가장 확실한 나의 존재 증거라는 것이죠. 이 깨달음은 우리가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외부의 변화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내면의 자아를 깊이 들여다보고 나 자신의 사고 능력과 판단력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믿고 있나요? 오늘부터는 여러분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흔들리지 않는 자기인식을 바탕으로 살아가세요. 12번째 명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을 잘하는 것이며 그 다음으로는 잘 생각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명언은 사고와 표현의 중요성을 동시에 강조합니다. 데카르트는 단순히 생각하는 것을 넘어 잘 생각하는 것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여기서 잘 생각한다는 것은 논리적이고 명확하며 깊이 있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혼란스러운 생각이나 비논리적인 추론은 아무리 표현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 생각했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면 그 생각은 세상에 드러나지 못하고 사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데카르트는 잘 생각한 것을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글쓰기, 말하기, 발표 등 모든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에 해당됩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얼마나 잘 생각하고 또 그것을 얼마나 잘 표현하고 있나요? 이 명언은 우리에게 사고의 깊이와 표현의 명확성, 두 가지 모두를 연마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오늘부터는 어떤 주제에 대해 생각할 때 더욱 깊이 있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연습도 게을리하지 마세요. 드디어 마지막 13번째 명언입니다. 나는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읽는다. 나는 읽어서 세계를 이해하고 싶다. 이 명언은 독서의 궁극적인 목적을 가장 순수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카르트에게 독서는 단순한 취미나 지식 습득의 수단을 넘어 세상을 이해하고 궁극적으로는 자신과 존재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책을 통해 과거의 지혜를 흡수하고 다양한 관점을 접하며 세상의 복잡한 원리를 깨닫고자 했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에게 삶에 대한 갈증을 일깨워줍니다.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을 넘어 그 정보를 통해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나아가 나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독서의 진정한 가치라는 것이죠. 독서는 우리를 더 넓은 세상으로 이끌고 시야를 확장시켜주며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읽고 계신가요? 혹시 단순히 지식만을 쫓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부터는 독서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분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여정을 시작해보세요. 자, 이제 데카르트의 13가지 명언 탐험이 끝났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뇌에 강력한 도파민이 폭발하고 인생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듯한 느낌을 받으셨나요? 데카르트는 17세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상과 명언들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강력한 울림을 줍니다. 그의 명언들은 단순히 철학적 사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실용적인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명언들을 그저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고 좋은 마음을 실천하며 문제를 나누어 해결하고 꾸준히 올바른 길을 가는 것. 때로는 모든 것을 의심하며 진리를 탐구하고 좋은 책을 통해 위대한 영혼들과 대화하며 열정을 통제하고 과거에서 배우며 현명하게 판단하고 과감히 결단하며 자신을 믿고 생각을 다듬고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는 것. 이 모든 것이 데카르트가 우리에게 남긴 위대한 유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생각하는 순간부터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데카르트의 지혜를 여러분의 삶에 녹여내어 보세요. 매일매일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더욱 주체적이고 지혜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불씨라도 지폈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